자, 그래서 이 결과부자를 보면 이 결과부자가 잘 되는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제가 양발 벌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리 찢기. 무작정 결과부자만 하려고 애를 쓰면 이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부자가 잘 되려면 일단 양발이 잘 벌려져야 됩니다. 이 양발이 벌리지 않으면 결과부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상 된다 해도 기혈순환이 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부자를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은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까봐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다 하고 나면 결과부자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부자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요통에 좋고, 그 다음에 소장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남녀 생식기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 결과부자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동작이 우리 국소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준비 운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소운동가 갖고 있는 백세 건강법의 원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제 요즘에는 모든 질병을 이야기를 하면 첫째가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단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연성이 부족함으로 해서 바른 자세가 안 되고, 바른 자세가 안 되니까 바른 숨도 안 쉬어지고, 바른 숨이 안 쉬어지니까 결국은 저산소증으로 몸이 노화가 오면서 이 숨에서 얻는 에너지들이, 이 기운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래도 젊었을 때 기운이 좋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젊으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어느 때 많이 오느냐?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퇴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근력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숨기운 기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 문제점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운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첫째는 저산소증이고, 노화고 질병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 번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삼복도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탕 종류를 먹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탕을 먹고 나선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시원함이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냉수에서 시원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운이 떨어져서, 그 기운은 곧 열을 의미하는데, 그 열기운이 부족한데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그 뜨거운 열기운이 보충이 돼서 우리 몸이 청춘을 약간 순간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 기운이 좀 받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열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모든 병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의 과목과 관계없이 진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엔 다 원적외선이라 이런 걸 해서 열기운을 쏘입니다. 안과에 가면 눈에다 쏘이고, 어깨가 결릴 때는 어깨 쏘이고,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쏘이고, 또 배 아플 때는 배에다 쏘이고, 발목은 어디 아픈 데다가 그냥 다 열기운 쏘입니다. 이 열기운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뜨거운 삼복도의 탕을 먹고도 시원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원리가 처음에는 구들장 원리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보이라, 또 각종 전기 보온 재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다 뜨거운 열기운에 의해서 화식으로 해 먹고 생거를 자꾸 멀리하고, 또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려보면, 자, 한방에서 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뜸이 뭡니까? 우리 몸의 경락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자리에다가 열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혈점에다가 열기운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우나 가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다 일반 양방 병원에 가서도 다 열기운을 쏘이는데, 그게 원적외선이라는 의미보단 그 이전에 먼저 열기운을 쏘여줌으로 해서 그 몸의 그 부위가 응고됐던 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풀어지면서 시원함을 느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열기운이 우리 몸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주 우리의 앞으로 100세 건강을 위해서도 당면 과제입니다. 춥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뜸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뜸은 어디 부위가 아플 때만 그 부위에다 띄고 또 다른 데 아플 때 다른 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나 다 공부를 오랫동안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 족삼리혈에다 놓고 수삼리에도 놓고 뭐 이 중환에도 놓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혈에서 가장 지나가는 길이 넓고 직접적인 열기운을 많이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뜸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우나 가서 한번 뜨끈뜨끈하게 몸을 짓고 나면 몸이 확 풀립니다. 결국은 이 몸이 차가워지면 몸이 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과 노화의 우리말 표현법입니다. 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또 100세 건강에도 중요하고. 자, 여기서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불을 때면 그 밥을 할 때도 그 큰 밥솥 안에 불만 떼주면 그 안에 쌀이 다 고루고루,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익는데, 그럼 우리 몸도 그렇게 어떻게 좀 불을 떼서 우리 몸의 열기운을 다 고루고루 밥이 되는 것처럼 다 열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이제 제가 곡선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온열 침구를 넣고 거기 누워 자고는 몸이 좀 개운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열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서 열기운을 받아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고, 그래서 몸이 굳었던 몸이 풀어졌기 때문에 시원하고 개운하고 거기서 다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겉에서 했으니까. 또 뜸을 떠도 그 일시적으로 그때뿐입니다. 계속 떠야 됩니다. 그럼 또 몸에 어떤 다른 부위가 또 올 때는 또 다른 데나 되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병원에 가는 데마다 정형외과에 가도 그렇고 안과에 가도 그렇고 뭐 어느 병원에 가든지 다 열기운을 쏘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열기운을 어떻게 해서 다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총체적으로 밥을 하고, 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우리가 고사떡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사떡을 할 땐 쌀을 다 빻아가지고 시루에다가 앉혀서, 거기는 물을 들어가면 다 응고가 다 엉키니까 시루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사떡은. 그래서 밑에다가 불을 떼서 물에다가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를 집어넣죠. 자, 이 입자가 아주 가장 적은 이 시루떡 쌀 빻아놓은 가루도 물로는 데필 수 없지만 이 물에서 끓은 그 수기운, 수증기에 의해서 수증기를 밑에서부터 계속 넣어주면 그 적은 입자의 쌀가루들이 다 고루고루 잘 익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고사를 지낼 때 고사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물을 끓여서 거기에서 수증기가 그걸 쌀가루를 익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도 그런 법이 좀 없을까? 이게 바로 호흡법입니다. 숨법. 자, 우리가 밥을 하는 거하고 시루떡, 고사떡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뜸을 받고 또 뭐 열기운을 쏘이고 이런 것도 있고, 약을 먹고 또 뭐 다 썩거나 뭐 상했을 때는 다 잘라내고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썩거나 부러지기 전에는 우리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총체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호흡을 위해서 곡선도에서는 기혈순환법이라는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연성을 다 갖춘 몸에서 다시 호흡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호흡을 할 때도 단계별로 다르게 됩니다. 동작이 그 행공이라고 하는 행공 동작 하나하나. 이런 원리에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 운동까지 다 해석을 매일매일 수련을 해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도 효력을 보고 1년 만에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5년 만에도 보고 10년 하면 더 많이 보고 또 20년 하면 더 많이 보고 이런 선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국선도의 양생법입니다. 이렇게 국선도가 많이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에 이런 세상의 이치와 몸의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아서 거기에 맞게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천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그 원리를 담은 것이 국선도인데 이것을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이 수련을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총체적으로 그 고사떡을 하는 그 원리와 같은 우리 몸을 총체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건강법이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자, 국선도가 참 놀라운 겁니다. 저도 물론 이제 국선도를 한 2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몸이 저도 놀랄 만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덜해서 덜 좋아집니다. 지금도 더 하는 날은 더 좋아지죠. 이렇게 국선도가 참 놀라운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또 몸듯이 부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 푸는 법을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건 아까 제가 몸이 경직돼서 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직이 되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몸이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자, 몸을 우리가 좀 풀을 때 스트레칭을 할 때에 일단 국선도의 준비운동법의 원리를 좀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원리는 제가 유튜브에 저희 카페에 다 여기저기 많이 올려놨습니다. 뭐 다리찢기가 배우고 싶으면 다리찢기 들어가면 되고 또 뭐 목운동이 배우고 싶으면 목운동법을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직접 시험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 얼굴을 보고 다 찾아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제가 좋은 동작을 많이 올릴 텐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제일 풀 수 있느냐? 명상을 한다, 뭘